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남명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월요일에 올리던 영상을 금요일로 바꾸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금요일 오후 6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명이라는 호의 뜻을 평생 마음에 품고 그 뜻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살아오신 남명 선생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는 화면에 나타난 남명 선생의 원천부 52, 53의 월 학이위본 감만능요 학문으로 근본을 삼으면 미혹의 감정이 마음을 능히 어지럽히지 못한다의 결속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 원천부 54, 55의 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천부 전체는 따로 제목 밑에 있는 설명란에 넣어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더보기를 누르면 원천부 전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원천부 54, 55의 월, 가골칙 무본, 가요칙 용식, 미혹의 감정에 가히 빠지면 근본이 없어지고 미혹의 감정에 가히 어지럽혀지면 쓰임이 없어진다에 대한 결속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은 3개의 이언마디와 마침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언마디 가골칙 미혹의 감정에 가히 빠지면에서 풀이 마른 골칙 빠지면입니다. 칙은 허사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사람들이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위치말 미혹의 감정에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희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41에서 맨 위의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이언마디 무본 근본이 없고에서 풀이말은 무 없고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본 근본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41에서 두 번째의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 이언마디 가요칙 미혹의 감정에 가히 어지럽혀지면에서 풀이말은 요칙 어지럽혀지면입니다. 칙은 허사입니다. 이 풀이말 스스로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사람들이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위치말 미혹의 감정에도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희는 풀이말을 꾸미는 어찌말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41에서 세 번째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마디 용식 쓰임이 없어진다에서 풀이말은 식 없어진다이고 이에 대한 임자말은 용 쓰임입니다. 그래서 화면 141에서 맨 아래의 구조가 되어 원천부 54, 55의 월은 전체적으로 화면의 141과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원천부 54, 55의 월, 가골칙 무본, 가요칙 용식, 미혹의 감정에 가히 빠지면 근본이 없어지고 미혹의 감정에 가히 어지럽혀지면 쓰임이 없어진다는 화면에 보이는 원천부 50부터 53에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원천부 52, 53에서 말했듯이 학문으로 근본을 삼아 경을 이루지 못하여 54에서 미혹의 감정에 가히 빠지면 성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근본이 없어지고 그리하여 55에서 미혹의 감정에 마음이 어지럽혀지면 성의 쓰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는 원천부 56, 57의 월 경이함은 본오천칙 경으로서 근원을 함양하고
하늘의 법칙에 근본하라의 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의 결속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이 월은 이엄마디와 마침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엄마디 경이함은 경으로서 근원을 함량하고에서 풀이말은 함양하고입니다. 이 풀이말에 대한 임자말 주어는 사람들은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 근원은 풀이말에 대한 불임말 목적어이고 경으로서는 방편말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42에서 위의 구조가 됩니다. 마침말이 본호천칙 하늘의 법칙에 근본하라에서 풀이말은 본호 근본하라입니다. 호는 허사입니다. 이에 대한 임자말은 사람들은어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칙 법칙은 풀이말의 위치말이고 천 하늘은 이 위치말을 한정하는 매김말 관행어입니다. 그래서 화면의 142에서 아래의 구조가 되어 원천부 56, 57의 월은 전체적으로 화면의 142와 같은 결속 구조를 가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생의 원천부 56과 57의 월 경이함은 본노천칙 경으로서 근원을 함양하고 하늘의 법칙에 근본하라는 화면의 원천부 54와 55의 월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원천부 54에서는 가골칙 무본 미혹의 감정에 가히 빠지면 근본이 없어지고 55에서는 가요칙 용식 미혹의 감정에 가히 어지럽혀지면 쓰임이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이 미혹의 감정을 없애야 합니다. 이는 경으로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원천부 56에서는 경이함은 경으로서 근원을 함양하라고 합니다. 경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악함과 사욕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대하여 남명선생의 학기류 편에서는 생각을 사악하게 하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 갖추어야 할 준칙이라고 하면서 경이 사특함을 막는 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경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특함을 막는 길입니다. 경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특함을 막으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근원, 즉 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성을 56에서는 함양하라는 것입니다. 56 경이함은 경으로서 근원을 함양하라는 이러한 뜻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그리하여 57에서는 하늘의 명을 받은 모든 것, 특히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은 본호천칙,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명선생의 신명사명에도 나타납니다. 신명사명 태일진군의 주석에 사악함을 막으면 마음이 한결같아지고 사욕이 없으면 마음이 한결같아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결같음은 경으로서 사악함과 사욕을 없앤 뒤에 나타나는 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명선생의 학기류 편에 정자가 말하였다. 하나를 위주로 하는 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란 성을 말한다. 이천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은 마음의 근원이며 또 하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경으로서 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인데 화면의 원천부 56, 57의 월 경으로서 근원을 함양하고 하늘의 법칙에 근본하라는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의 학기류 편에 경과 성의 관계에 대하여 적은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하면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성실에 이르지 못했다면 먼저 공경한 후에 성실하게
될 것이다. 주자가 말하였다. 성실이라는 것은 도리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이치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일을 성실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성실함을 유지하고 주재하는 것은 오로지 공경함에 달려 있다. 남은 장씨가 말하였다. 성실함은 하늘의 도리이며 공경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의 근본이 된다. 공경하는 도리가 갖추어진다면 성실해져서 곧 하늘의 도리를 얻게 된다. 이렇듯 남명 선생은 원천부를 통하여 경으로서 근원을 함양하고 또 이로써 하늘의 법칙인 성에 근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원천부의 결속 구조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원천부의 결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결속 구조는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로서 월의 문법적 관계를 살피는 것이라 한다면 결속성은 텍스트의 내용적 구조로서 월의 개념적 관계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사물이나 사람은 처음 누구나 하늘의 명을 받습니다. 하늘의 명에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원천부 텍스트는 사람에 맞추어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원천부 57의 본호천칙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하리라 하는 것이 원천부의 중심입니다. 이를 맨 끝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 원천부 텍스트의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하늘의 법칙에 근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물도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하는데 이는 첫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칙에 근본을 둔 물과 그렇지 아니한 물을 빗대어 화면의 원천부 05, 06에서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한 샘물의 모습은 오목한 땅에 고인 잔의 물과 다르다고 함으로써 사물도 하늘의 법칙에 근본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면의 원천부 17, 18에서는 공자가 자주 물을 일컬었음을 생각하니 맹자가 근본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서자를 인도한 마음을 믿겠구나 하고 언급함으로써 선현들 즉 공자나 맹자 같은 분들도 근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부 텍스트의 결속성을 살펴보면 제어 중심은 57에 나타난 천칙, 하늘의 법칙, 대상, 본, 근본하라,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거시구조 1의 1차 개념입니다. 원천부에서 1차 개념의 사실을 바탕으로 2차 개념에서는 천칙, 하늘의 법칙, 대상, 본, 근본하라, 움직임에 따르는 사물인 물과 사람으로 나누어 1차 개념에 충실한 물의 현상에 대하여 말하고 2. 1차 개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 말하며 3. 1차 개념에 충실했을 때 나타나는 사물의 현상과 4. 사람이 어떻게 1차 개념에 충실할 수 있는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1차 개념에 대한 2차 개념의 결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